자, 본다. 244번부터. 일단,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자, 도형을 다음 도형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이 있대. 됐지? 자, f의 x, y는 0이라는 얘를 내가 옮겨줄 거래. f의 x-4, y 더하기 1로. 자, 여기로 옮겨주제. 됐지? 자, 일단은 항상 주의. 쟤는 도형이지, 그지? 점이 아니고 도형이지? 그러면 x 대신에 x-4가 들어갔다는 건 x방향으로 4만큼 밀었다는 소리야. 그지? x방향으로 4만큼 밀었을 거고, 자, y 대신에 y 플러스 1이 들어갔다는 건 y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밀었다는 소리겠지? 그지? 자, y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밀어주자. 자, 이러한 평행이동에 의하여 이 소리지? 자, 우리가 근데 이 상황에서 뭐 하자 그랬냐면, 포물선이 있는데 y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 더하기 3이라는 얘가 있어서 얘를 밀어줄 거래. 그치? 자, 똑같이 밀자는 소리니까 x방향으로 4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밀어주자라는 거지? 그럼 뭔가가 나올 건데, 그러면 당연히 얘도 일단 2차 함수일 거 아니야, 그대로? 2차 함수를 민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얘의 꼭지점이 3, b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지, 지금. 자, 그러면 다시 보자. 포물선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얘를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밀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원래의 꼭지점이 밀리면 꼭지점으로 가야 되는 거지. 모양은 그대로 유지시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형 자체를 이만큼 밀어서 도형을 만든 다음에 그거의 꼭지점을 찾아서 그게 얘다 이렇게 잡지 말고 그냥 원래 함수에 뭘 찾아서 꼭지점을 찾아서 그 꼭지점을 이만큼 민 게 이 꼭지점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쉽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뭘 구하자? 꼭지점을 구하자라는 소리네, 결론은. 이해하고 있니? 자, 꼭지점 구해주자. 완전제곱식 만들면 바로 만들게. 그냥 x 더하기 a의 제곱 나오겠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더하기 3이 나올 거야. 문제 없어?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더하기 3이 될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a를 4만큼 밀어주면 3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그지? 자, 그리고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3을 마이너스 1만큼 밀어주면 b가 나와야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a가 1이다 라는 게 나올 거고, 그치? 1 넣어주면 몇이냐? 2인가? 그치? 자, 그래서 a가 1이고 b가 2다. a 더하기 b는 3이다. 이렇게 되면 끝. 특수한 점만 밀으라고, 알았지? 전체적으로 밀지 말고. 자, 봐봐.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그냥 말만 늘려놓은 거야, 알았지? 자, 이런 거 볼 때 쫄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 자, 봐봐. 우리가 원래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있었는데, 그치? 요 사각형이 있었는데 이 직사각형을 뭔가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했대. 됐지? 자, 그러면 당연히 평행이동을 하면 C가 C'로 가야 되고 B가 B''로 가야 되고 A가 A''로 가야 되고 O가 O''로 가겠다라는 건 보이지? 그대로 옮겨주는 거니까, 그치? 뭐 방향을 틀거나 돌리거나 이러지 않는 거니까. 자, 그런데 봐보자. 우리 B''의 좌표가 6,4가 됐다라는 소리네, 그치? 그러면 원래 B라는 점의 좌표 몇이야? 2,3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원래 2,3을 내가 어디로 밀었다? 6,4로 이렇게 밀어주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이 소리가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A-C''의 Y절편을 구하래. 그치? 자, 최종 목표는 이거의 Y절편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궁금한 건 뭐여야 돼? A-C''의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해야지. 그치? 우리의 목표는 A-C''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거의 Y절편을 구하는 게 목적이겠다. 됐지? 그런데 A-C''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다는 건 A-와 C''의 좌표를 구하자는 소리지. 그치? A-와 C''의 좌표만 구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냥 쉽게 끝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그치? 자, 그럼 봐보자. 일단 2를 6으로 만들었으니까 X방향으로 4만큼 민 걸 거고, 그치? 3을 4로 만들었으니까 Y방향으로 1만큼 민 거일 거거든? 그러면 A라는 좌표 2,0을
저만큼 밀어주면 A 다시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A 다시의 좌표는 6,1이겠네 라고 구해줄 수 있을 거고. 됐지? 자, 그리고 C 다시 구할 거니까 C의 좌표 0,3이네 지금. 자, 0,3을 똑같이 X방향으로 4만큼, Y방향으로 1만큼 밀어주면 C 다시가 나올 건데 그게 4,4인 상황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결론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 구해라. 이 소리가 되는 거네. 됐지? 자, 잡아보자. Y는, 자, X증가량은 6에서 4 빼면 되니까 2분의 Y증가량은 1에서 4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3이지? 4,4를 지나고 있으니까 X 빼기 4 더하기 4 이렇게 생긴 얘라고 적어주면 되겠네. 자, Y절편 구할 거니까 X에 0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Y는 몇이냐? 6 더하기 4가 되네. 그래서 Y절편은 10이겠네.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겠지. 자, 첫 번째. 자, 포물선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이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저거 어떻게 민 건지부터 구해줘야 되겠네, 그지? 자, 구해보자. Y는 X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9를 우리가 Y는 X제곱으로 밀고 싶다. 자, 도형이잖아, 그지? 자, 그런데 얘를 도형의 평행이동으로 보지 말라고 알았지. 물론 이렇게 해도 돼. X방향으로 A만큼 밀었겠다. Y방향으로 B만큼 밀었겠다. 그럼 X 대신 X 빼기 A 넣자. Y 대신에 Y 빼기 B 넣자. 열심히 정리해가지고 Y는 X제곱이 나오려면 A랑 B가 몇일까 고민해도 풀리긴 한다. 됐지? 자, 근데 방향성이 좋지는 않다라는 거야. 그렇게 풀면. 어떻게 푸는 게 좋다? 우리는 특수한 점만 본다. 그지? 맞아? 그럼 뭐만 보자? 꼭지점만 보자. 꼭지점만. 한마디로. 자, 그럼 얘의 꼭지점을 구해보면 얘는 x 더하기 4의 제곱일 거고 마이너스 16 걸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꼭지점 뭐 0,0인 건 당연히 보일 거고. 그러면 얘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인데 얘를 어떻게 밀면 0,0이 되는가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아, 그럼 어떻게 밀면 돼? X방향으로 4만큼 밀면 되고 Y방향으로는 7만큼 밀면 되겠지. 여기까지는 이해 가능? 자, 그러면 결론은 X방향으로 4만큼, Y방향으로 7만큼 움직이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얘를 옮기는 직선을 L-라고 하자 이 소리가 되는 거네.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이렇게 풀어도 돼. 이렇게 풀어도 돼. 정석적인 풀이는 그냥 그러면 L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 2x-3y-2는 0이라는 얘가 있었어.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 시키겠지. L-로, 그지? 자, 그런데 옮기는 방법이 X방향으로 4만큼, Y방향으로 7만큼이기 때문에 X 대신 X 빼기 4 넣으면 되고 Y 대신 Y 빼기 7 넣으면 되겠지? 놀이 따라오고 있지 지금? 자, 그러면 2에 X-4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3에 Y-7이 나올 거고 빼기 2가 0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오겠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2x-8이 나온다는 소리고 마이너스 3y 플러스 21이 나온다는 소리고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생긴 얘기겠지. 자, 그러면 2x-3y 플러스 11이 0이라는 직선이 나온다. 자, 그랬을 때 최종 답 뭐래? L과 L-의 거리를 구하래. 됐지? 자, 근데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건데 두 개가 지금 뭐니까? 평행하니까. 그치? 한쪽에 좌표 잡아서 이 점부터 여기까지 거리 재면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좌표가 여기보단 여기가 잡기 편하다는 건 보이지? 여기를 잡자. Y에 0 넣는 게 제일 편하니? 그럼 X가 1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부터 우리가 1,0까지 거리 재면 끝나겠구나. 됐지? 자, 거리 재보자. 4 더하기 9니까 루트 13분의 몇 들어가면 돼? 1 들어가고 0 들어가면 되니까 1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몇이다? 루트 13이다. 이렇게 되면 마무리 되겠네. 됐어? 문제 없지? 얘를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하거든? 자, 봐봐봐. 여기까지는 답 되겠어? 여기까지는 되겠지?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아. 자, 봐봐. L이 있잖아. 뭐 어쨌든 이렇게 있었겠지.
그치? 얘를 X방향으로 4만큼, Y방향으로 7만큼 평행이동 하자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뭔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이게 되겠지. 대충 그리는 거야? 알았지? 대충 그리는 거야. 그러면은 요 뭔가 L 다시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됐지? 자, 근데 봐봐봐. 얘를 내가 이런 관점일 거라고. 아이씨, 그림이 이쪽이 아니고 위에 있어야 되겠구나. 아이씨, 괜히 이렇게 그렸네. 잠깐만. 직선이 이렇게 L이 있었고 얘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L 다시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치? X방향으로 4만큼, Y방향으로 7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떠한 특성한 점이 있었을 거 아니야? 얘도 4만큼, 7만큼 밀리면 얘 위에 점이 된다는 소리지. 받아들일 수 있어? 자, 그러면 요렇게 4만큼 이동을 하고 위로 7만큼 이동을 하면 점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올 때, 그치? 누굴 구하자, 우리는? 얘와 얘 사이에 거리를 재자. 거리를 재자는 건 여기서 이렇게 수직 그은 거리. 자, 이 그림의 길이를 재보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 근데 봐봐봐. L이 지금 기울기가 3분의 2인 거 보여? 아이씨, 안 좋다, 보기가. 얘가 안 예뻐서 마음에 안 드네. 봐봐. 그냥 요것만 봐봐봐. 그냥 기억해놔. 지금 기울기가 3분의 2가 나왔지. 그러면 이 길이가 3이면 이 길이가 2라는 거거든? 맞아? 이 길이가 3이면 이 길이가 2가 나와야 돼. 여기가 3K이면 여기가 2K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야지 기울기가 3분의 2가 나와. 그치? 자, 그러면 K가 몇이 나와야 돼? 3분의 4가 나와야 되지. 그러면 여기다 3분의 4 나오면은 여기 길이가 결국 3분의 8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우리는. 됐니? 그럼 요 길이가 지금 3분의 8이야. 됐지? 그러면 요 길이가 몇이 나와야 돼? 7 빼기 3분의 8이 나와야 되지. 맞니? 그러면 3분의 몇이냐? 7, 3, 21에서 8 빼면 되니까 13 나오지. 여기가 3분의 13이 나와. 요렇게.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봐보자. 우리 지금 이렇게 하지 말까? 너무 복잡하네,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 이제 요거 기울기를 이용해서 또 여기 K로 표현한 다음에 피타고라스 쓰면 나오거든, 이 길이가. 이렇게 하지 말자. 아까처럼 해, 그냥. 왜냐면 여기가 숫자가 깨끗하면 그러면 할만하거든, 이렇게. 근데 여기 숫자가 안 깨끗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렵겠네, 오히려. 됐니? 그런데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놔, 요건 좀 기억을 해놔. 요거는 요즘에 수능에서 많이 좀 출제되는 아이디어기는 하니까, 알았지? 우리가 뭔가 얘 봐봐. 얘 기울기가 몇이 나와? 3분의 2 나오지? 그러면 요렇게 직선을 그렸을 때, 됐지? 이거가 3대 2라는 거. 이게 3K면 이게 2K겠구나. 그림을 요런 식으로 그려주면. 요거는 조금 잘 기억을 해놔, 알았지? 왜 이렇게 해두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 길이가 주어져, 문제에서 그냥 오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대각선의 길이로 5만큼 움직인 건 우리가 별로 의미가 없어. 그리고 뭐 어쩌라고가 된단 말이야. 근데 가로 세로를 얼만큼 갔는지를 알면은 좌표를 구할 수 있잖아. 됐지? 그래서 요거는 조금 쓸 때가 많은 경우가 많거든. 됐지? 그래서 저거는 조금 기억해둘게. 기울기를 이용하면은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가로 세로 길이를 알 수 있다는 거, 요거까지는 좀 기억을 해두자. 봐봐. 자, C1이 있었대. 뭔가 이렇게 생긴 원이 있었대, 그치? 자, C1이라는 얘를 얼만큼 밀었냐면 X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방향으로 P만큼 밀었을 때 생기는 원을 우리는 C2라고 불러주지. 됐지? 자, 그랬을 때 두 원, C1과 C2 사이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3이 나올 때 중심의 좌표를 구하시고 최종적인 문제다. 됐지? 반지름이고 나발이고 우리는 뭐 보면 된다? 중심만 보면 된다. 됐지? 그리고 마찬가지지. 원방이 주어졌을 때 저기다가 진짜 x 더하기 2랑 y 빼기 p를 넣어서 계산하자. 이건 아니라고, 알았지? 무조건 뭘 찾자? 중심 반지름 찾은 다음에 중심만 옮기면 된다. 반지름은 그대로 돼. 변화가 없다. 요런 관점을 익혀놓으라고 했다.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중심 반지름 찾기 위해서 만들어주면, 자, 얘는 x-3의 제곱이 될 거고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이거 하면 10이니까 10 빼기 8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중심이 3,-1이고 반지름이 루트 8인 원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를 요만큼 밀면 뭐 하면 돼? 중심만 변하면 되지.
그러면 C2라는 원은 중심의 좌표가 1, P-1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네. 반지름은 변화가 없겠다. 됐나?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런데 뭐래? 중심 사이의 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몇이 나와야 된대? 3이 나와야 된대. 뭐 공식 쓰면 되지 뭐. 자 공식 써주자. 그러면 3에서 1 빼면 2니까 제곱하면 4 더하기 P-마이너스 P면 P제곱이 되지. 여기에 루트 씌운 거 이게 몇이 나오고 싶다? 3이 나오고 싶다. 루트가 없이 그냥 3이 나오고 싶다 이 소리네. 그럼 P제곱이 5가 되면 되는 거니? 그럼 P는 풀마 루트 5인데 양수 구하랬으니까 답은 루트 5겠다. 됐지? 근데 물론 이것도 이렇게도 할 필요도 없고 됐지? 이렇게도 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잡으면 돼? 중심이 어쨌든 3,-1이래. 여기 뭐 3,-1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X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대. 그러면 여기로 2칸 갔다는 소리고 위로 몇 칸 갔대? 한 칸, P만큼 갔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런데 거리가 몇이래? 3이래. 이게 거리가 3이래. 아이 그러면 당연히 여기 몇이어야 돼? 루트 5여야지. 맞지?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면 안 돼 얘들아. 이렇게 출제하면은 뭐야? 얘도 몰라도 돼. 중심도 몰라도 상관없어. 몰라도 상관없어. 됐지? 어쨌든 C1의 중심이 여기 있었대. 근데 이만큼 갔대. 됐지? P만큼 갔대. 그랬더니 거리가 3이래. 그럼 당연히 루트 오겠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하면은 조금 이렇게 거리가 주어지면 이거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풀면은 빠르게 풀 수 있어. 됐지? 뭐 이거 중심 구할 필요도 없어. 그지? 반지름 구할 필요도 없어.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 아니네. 구해야 되는구나. 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구나. 그러면 구해야 돼. P를 구하라고 하면 안 구해도 돼. 그럼 중심의 좌표를 구했으면 그러면 얘가 한 칸 올라가는 거 얼만큼 올라가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치? 구해야지 뭐. 여기서 2칸 갔으면 1일 거고 한 칸 올라갔으면 0이겠지? 그러면 답은 1,0이 되겠다. 됐지? 그러니까 이제 출제를 성의 없게 하면은 P를 물어보게끔 출제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뭐 기타 정보가 하나도 필요가 없어지거든. 얘는 약간 머리를 써서 이제 C2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셔 이렇게 된 거지. C1은 구해야지 어쩔 수 없네 이거는. 자 봐볼까? 별거 아니다. 자 잘 봐. 자 어쨌든 뭐 앞에 내용은 그렇다 치고 자 원이 어쨌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야 한다라는 게 우리의 조건이지. 그럼 봐봐봐. 몇 사분면상에서 접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 아직은. 1, 4, 2, 4, 3, 4, 4, 4라고 할지언정 어쨌든 무조건 형태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접하려면 중심이 R,R이지. 맞니? 이렇게 접하려면 중심이 마이너스 R,R일 거고 여기서 접할 거면 마이너스 R,-R일 거고 여기서 접할 거면 R,-R이지. 자 어쨌든 봐봐 얘들아 어쨌든 X축과 Y축과 동시에 접해야 한다라는 건 중심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했을 때 절대값 A랑 어떻게 돼야 돼? 절대값 B가 같아야 돼. 그래야만 무조건 동시에 접할 수 있어. A가 더 크면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될 거고, 그지? B가 더 크면 더 위에 있을 테니까 안 되겠지. 자, 무조건 중심의 X좌표와 Y좌표의 절대값 씌운 게 서로 같아야 된다. 동시에 접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요 관점 잡고 가자. 됐니? 여기까지 이해했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살펴볼까? 이 원이 지금 어떻게 생긴 얘냐면 중심이 A, B인 거고 반지름이 B인 원이거든? 그치? 얘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8만큼 밀어줬어. 집중해.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A 더하기 3이 된다는 소리고 맞니? 중심의 좌표가 A 더하기 3, B-8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고 그랬을 때 반지름이 몇이 나오자? B가 나오자 이 소리니?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야 하니까 얘랑 얘가 절대값 씌운 게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되지. 그게 몇으로 같아야 돼? B로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값 A 더하기 3이 몇이 나와야 되고 B가 나와야 될 거고, 그지?
그리고 절대값 b-8도 b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지? 여기까지는 이해 가능? 자, 그러면 얘부터 풀면 되지 뭐. 자, 근데 b 빼기 8이 b일 순 없으니까. 그치? 마이너스 b 더하기 8이 b겠지. 그러면 2b가 8이니까 b는 4일 거고. 그치? 그럼 여기가 4라는 거니까 절대값 a 더하기 3이 4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그러려면 a가 1이겠지. 물론 음수도 마이너스 몇이냐? 마이너스 7도 되겠지만, 근데 양수를 했으니까 문제에서 a, b는. 자, 그래서 a는 1이 나오고 b는 4가 나올 거니까 더하면 5가 나오겠다. 이러면 끝인 거다. 봐봐. 이것도 뭐 사실상 평행이동 문제가 아니고, 그지? 그냥 원방 문제지. 자, 봐볼까? 원과 직선이 어떻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다. 그지? 판별식을 이용하던지 거리를 이용하던지. 근데 우리는 보통 거리가 계산이 훨씬 편하다라고 했어. 맞니? 자, 다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봐봐. 원과 직선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가 r보다는 작아야 된다. 맞니? 이렇게 돼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형태가 나올 거야. 됐어? 문제 없어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구해보자. 자, 일단 평행이동 x, y를 x 더하기 2, y-3으로 미는 평행이동이 있었대. 그럼 x방향으로 2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민다라는 조건을 준 거고, 그치? 그러면 저거에 의해서 주어진 원,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 있었는데 얘를 밀자라는 거지. 똑같이?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2,-2가 될 거고 반지름이 3이 될 거란 말이야. 됐지? 요렇게 생긴 원과 요렇게 생긴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만들어봐. 이 소리니까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 잰 게 3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따라오고 있지? 자, 거리 재면은 5분의 절대값 6 더하기 8 더하기 k가 되고, 이게 3보다 작아야 돼. 이 소리가 되는 거네. 그러면 절대값 k 플러스 14가 자 15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절대값이 15보다 작아야 된다. 마이너스 15와 15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5보다는 커야 되고 k 더하기 14가 15보다는 작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14 넘겨주면 마이너스 29보다는 커야 되고 k는 1보다는 작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네. n-m 그랬으니까 답은 30. 이렇게 나오면 끝. 다음 거 보자. 자, 여기까지만 봐. 직선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이 있대. 됐지? 자, x축 대칭이면 y보호 바꿔, x보호 바꿔? y보호 거꾸로 가는 거였다. 그지? x축이면 y보호, y축이면 x보호, 원점이면 둘 다, y는 x면 위치 바꾼다. y는 마이너스 x면 위치도 바꾸면서 보호도 바꾼다. 그지? 자, 그럼 보자. x축 대칭한 직선은 그러면 y의 보호를 바꿔주면 되니까 2x 3y 더하기 1은 0. 이렇게 생긴 얘가 있대. 그지? 자, 얘가 두 번째 조건 봐볼까? 원의 넓이를 뭐 하지? 2등분하지? 이 원의 넓이 반 자르려면 어디 지나면 돼? 중심 지나면 되잖아, 얘들아. 너무 당연하잖아. 이렇게 되면 되잖아. 그지? 맞니? 그러면 중심 지나면 되니까 이 중심 몇? 4, 마이너스 k잖아. 그럼 얘가 4, 마이너스 k를 지나면 되는 거잖아. 그지? 넣으면 끝이지 뭐. 8 마이너스 3k 더하기 1이 0이겠네. k 3이겠네. 끝났네. 뭐 너무 간단한 문제지. 됐니? 자, 보자. 포물선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저렇게 나올 때 적으려고 하시오. 됐지? 자, 마찬가지다. 포물선이 주어지면 봐봐봐.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얘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면 얘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변한다. 됐지? 대칭 이동을 시키면 모양은 변할 수는 있어. 하지만 꼭지점의 좌표는 뭐다? 변화가 없다. 그지? 그냥 꼭지점의 좌표가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거다. 문제 없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요건 조금 주의해. 모양은 변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았지? 모양은 변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생긴 얘가 있다? 그러면 너네가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어. 여기가 꼭지점이 1,2잖아. 근데 이거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꼭지점만 옮기면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러면 꼭지점에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고. 이해되니? 실수하지 말라고. 대칭 이동은 모양이 변할 수도 있어. 포물선이면. Y축 대칭이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X축 대칭이면 어떻게 돼? 뒤집어지지? 부호가 변해야 된다고 한마디로. 됐니? 자, 좀 기억해두고. 자, 어쨌든 뭐 요거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자. 자, 포물선이 있었대. Y는 X제곱 마이너스 2mx M제곱 마이너스 5. 자, 얘를 원점 대칭 이동시켰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K다. 그럼 뭐 하자? 꼭지점에 대한 좌표에 대한 정보가 준 거니까 우리는 꼭지점만 대칭 이동을 해보자고. 그냥 귀찮으니까. 자, 그러면 꼭지점 대칭 이동해 볼게. Y는 x-m의 제곱 될 거고 플러스 m제곱 넣어준 거니까 마이너스 n제곱 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긴 예지. 그러면은 n, 마이너스 5를 원점 대칭 이동시키자는 소리네. 그치?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은 둘 다 부호 바뀌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n, 5가 될 건데 그게 마이너스 2, k야 이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뭐 m이 2인 거고 k가 5인 거지? 두 개 더 알아갔으니까 답은 7이다. 뭐 이러면 끝이겠네. 그냥 열심히 해보면 되지. 자, 본다.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조건을 우린 쓰고 싶은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뭐 하면 되니?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서로 같으면 되지. 그러니까 AB의 기울기랑 BC의 기울기랑 AC의 기울기가 같으면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해보자. 자, A 좌표는 일단 마이너스 3,4래. 자, 근데 얘를 Y는 X에 의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하지. 그지? 그럼 B는 뭐 하면 된다? 두 개의 위치를 바꾸면 된다. 그지? 4,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런 다음에 다시 B를 이만큼 K만큼 평행이동한 점이 C래. 됐지? 자, 그러면 C는 X값을 이만큼 밀었으니까 6이 될 거고, 그지? 그리고 여기는 몇이 되냐? K만큼 밀면 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되겠네. 이렇게 된다. 됐지? 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된대.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서 구한 기울기랑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서 구한 기울기가 같으면 되지. 맞지? 자, 그러면 여기 봐보자. 기울기는 4에서 마3 빼면 7분의 마3에서 4 빼면 마7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6에서 4 빼면 2가 되고 여기서 이거 빼면 K가 되는 거지? 요게 몇이면 돼? 마1이면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K가 몇이다?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요렇게 풀면 마무리된다. 됐니? 근데 물론 이것도 그림으로 풀면 훨씬 빠르다. 그림 풀면 훨씬 빠르다. 자, 봐봐봐. 한번 예를 들어보자. 자, 봐봐. 여기 y는 x잖아? 됐지? 그런데 봐봐 얘들아. 그냥 생각 없이 해봐봐. 어쨌든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수직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다라는 건 A랑 B 사이의 기울기는 무조건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됐지? 그러면 봐봐봐. 어떠한 점이 있는데 얘를 내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밀었다? Y축 방향으로 K만큼 밀었다? 그랬더니 기울기가 몇이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고. 그치? 아니 그러려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아야 되잖아. 당연히 마이너스 이만큼이어야 돼. 해볼 필요도 없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X축의 방향이 만약에 3이었다? Y축 방향 마3 밀어야 돼. 그래 기울기가 1인 거야. 내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결국 기울기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X축 방향 만약에 너네가 뭘 하고 싶은데 뭐 어떤 점으로 이렇게 옮겨서 하고 싶은데 이게 기울기가 내가 2인 직선을 만들고 싶어. 기울기가. 근데 이 방향으로 3만큼 갔대. 그럼 이만큼 얼만큼 가야 돼? 6만큼 가야 돼. 당연한 거야. 되지? 뭔 소리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 직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은 직선상에 어떠한 점을 평행이동했는데 다시 걔가 직선 위로 올라가야 돼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비율만 보면 돼. 그러면 끝나. 됐지? 자, 보자.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을 M이라고 하자. M은 구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얘를 X축에 대해 대칭이동한 직선 N이라고 하자. N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세 개의 직선 알고 있으니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뭐 그냥 구하면 돼. 맞지? 자, 그냥 차근차근히 봐보자.
자, L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x 빼기 3y 마이너스 6은 0이야. 자, 그런데 M은 어떻게 해주지? x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하지. L을, 그치? 자, 그러면 x 대신에 몇 넣으면 돼? x 더하기 2 넣으면 되지. 자,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2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얘가 될 거니까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얘가 될 거야. 됐나? 자, 그 다음에 다시 L을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걸 n이라고 부르지. n은 주의, 얘가 아니고 얘를 대칭 이동한 거야, 그치? 자, x축 대칭이니까 y부 바꾸면 되지. 그러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생긴 얘야. 됐나?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자, 그러면 구해보자, 차근차근히. 자, 얘부터 좀 볼게. 얘부터. x절편은 6이지 지금. 됐나? y절편은 마이너스 2인 얘지. 요렇게 생긴 직선이 L이었어. 근데 얘를 뭐 한 거야? x축의 방향으로 어디 갔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게 m이잖아. 그러면 얘를 어쨌든 두 칸 이쪽으로 밀자는 소리거든? 그럼 뭐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올 거야. 뭐 여기가 4겠지 그러면? 근데 여기는 알 수는 없고, 뭐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지? 뭐 비율 관계 또 이용해서 구하면 돼. 근데 어쨌든 저기는 내비두자. 그런 다음에 다시 얘를 뭐 한 거지 이번에는? x축 대칭한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되지. 그치? 요렇게 생긴 얘일 거야, x축 대칭한 건. 얘가 몇인 거야? n인 거지. 얘가 m인 거고, 됐지? 자, 그런데 최종 문제는 뭐야? m과 요 자식과 l과 요 자식과 y축 요 자식이지? 이거로 둘러싸인 부분. 여기 넓이 구하자는 소리네, 결론은. 됐지? 자, 그러면 구해보자. 좌표 다 구해야 되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그치? 자, 여기부터 구해볼까? 자, 여기 좌표는 n의 y절편이지. 그러면 x에 몇 넣으면 돼? 0 넣으면 되지. 그럼 2 나오겠네? 자, 여기는 2. 자, 그 다음 여기 구해보자. 여기는 m의 y절편이지. 0 넣으면 되지. 마이너스 3분의 4지 그러면. 여기 좌표 구해야 되지. 교점이지.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지 그러면. 자, 연립방정식 풀어보자. 변변 더해버리면 2x 마이너스 10이 0이니까 x는 5네, 그지? 그럼 뭐 5, 뭐 몇이겠지 뭐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생긴 얘다, 결론은. 그러면은 요 길이가 밑변이잖아. 밑변은 2에서 마이너스 3분의 4를 빼면 되지. 그러면 3분의 6이니까 3분의 10인가? 높이는 5에서 0까지니까 5지. 여기에 2분의 1 하면 되겠지. 답은 3분의 25가 나오겠네. 이렇게 풀면 끝인 거다. 됐지? 자, 봐봐. A라는 좌표가 3,1이 존재하고 Y는 X가 존재한대, 지금. 자, 이렇게 Y는 X가 있고, 뭐 여기쯤에 이렇게 3,1이 있대. 됐지? 그래서, 뭐 하지? X,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존재해서, 요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자. 요게 문제인 거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자, 이렇게 꺾여가는 거의 최소는 구할 수 없지만 요런 식으로 가는 거의 최소는 구할 수 있다고. 직선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라고, 맞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꺾인 부분을 우리가 펴주기 위해서, 이렇게 꺾인 부분을 펴주기 위해서 얘랑 길이가 같은 점을 요쪽으로 잡자고, 됐지? 이해되니? 그건 어떻게 된다? 얘를 대칭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면 A-가 1,3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게 되기 때문에, 그치? 이거 더하기 이거 대신에 이거 더하기 이거로 계산해도 된다. 그치? 그러면 이제 얘가 뭐 한 거야? 필요가 없는 거야. 필요가 없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는 폈어. 그럼 어떻게 돼 있어? 다시 아직도 꺾여 있지. 이걸 펴주기 위해서 얘랑 길이가 같은 점을 이쪽에다가 잡아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A2' 얘는 뭐가 되면 돼? 3,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건가? 그치? 그러면 요 길이 대신에 무슨 길이를 찾자? 이 길이를 찾자가 되는 거야. 그치? 아, 그러면 요 길이 3개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지. 그거는 뭐랑 같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직선거리를 재주면 되는 거다. 됐지? 자, 그러면은 직선거리 재주면은 3에서 1 빼면 2니까 제곱하면 4고 4니까 16 이렇게 나오겠네. 아, 그래서 답은 2루트 5가 나오겠다. 이렇게 풀면 끝인 거지. 이게 최소가 되는 거고, 근데 너네 학교 시험에서는 이거랑 똑같이 출제가 되긴 했는데
P의 좌표와 Q의 좌표도 한번 구해봐 라고 문제가 나왔었어. 됐지? 그러면 좌표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직방 찾으면 되겠지. 먼저 한번 찾아보자. 그냥 자, 직선의 방식 찾아주면 y는 x 증가량 2분의 y 증가량 마이너스 3가 이렇게 나오지? 1,3 지나니까 x 빼기 1 더하기 3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 이렇게 생긴 얘야. 그랬을 때 P의 좌표를 구해보자. 얘랑 y 이퀄 x의 교점인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5가 x다 이걸 풀면 되는 거네. 그러면 3x가 오니까 x는 3분의 5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 좌표는 3분의 5, 3분의 5가 되는 거고. 됐지? Q의 좌표는 얘의 뭘 찾으면 돼? x절편 찾으면 되지? y의 0 집어넣으면 2분의 5 나오겠지? 아, 그러니까 Q의 좌표는 2분의 5, 0이다. 이것까지 물어봤었다. 됐지? P와 Q의 좌표를 찾고 최소값을 구하시오까지. 학익여고였던 것 같은데? 한 2년 전에? 어쨌든 됐니? 똑같아 얘들아. 봐봐. 똑같아. 아, 여기 이렇게 A가 있대. 됐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원이 있대. 그리고 원 위에 점 P가 있대. 자, P는 뭐야? 움직이는 얘야? 움직이는 얘? P 움직이는 얘야? Q가 있다. Q. 아, Q 뭐야? 얘도 움직이는 얘야? 됐지? 자, 그랬을 때 뭘 구하지? 아,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를 구하지. 됐지?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꺾인 거는 뭐 하자고? 펴주자고? 얘를 필라면 얘를 어디로 보내면 돼? 위로 보내면 되지? 아, 그럼 여기 이렇게 A 다시가 있을 거야. 됐지? 그렇게 되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때지니까? 서로 같아지니까. 이해돼? 이 길이의 최소를 구하자는 소리가 돼, 결론은. 아, 이 길이의 최소는 어떻게 구하면 돼? 아니, 중심까지 그은 다음에 반지름 빼면 되잖아. 됐지? 이해되니? 뭔 소린지? 자, 근데 지금 A 다시의 좌표가 몇이야? 0,5지? 얘가 0,5고 중심 몇이야? 6,43이지? 됐지? 거리 잰 다음에 뭐 하면 돼? 반지름 2 빼면은 이게 최소가 되는 거지. 이해했니? 자, 그럼 거리 재 36, 8, 10이네 10, 그지? 10에서 2 빼면 되네. 다 8이네. 끝. 간단하잖아. 꺾인 건 펴주고, 됐지? 그리고 움직이는 점에서 최소를 구하자. 그거는 뭐 기존에 배웠던, 원방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하면 되니까. 이해되지? 자, 볼게. 뭐라고 돼 있냐면, 자, 포물선을 점대칭 시켰을 때 포물선의 꼭지점이 일사분면 위에 있도록 해주지. 됐지? 자, 일단 뭐만 보자, 우리는? 꼭지점만 보자. 그치? 자, 꼭지점만 보면 돼. 자, 꼭지점부터 구해보자. y는, 자, 3으로 묶으면 x 더하기 2의 제곱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2 더하기 8. 이렇게 생긴 얘기겠지. 됐니?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일 거야. 그치? 자, 그러면 결론은 이 소리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우리가 a, 마이너스 a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야. 그러면 어떠한 좌표가 나올 건데 이 좌표가 일사분면 위에 있도록 만들어 주자라는 거네. 그치? 맞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좌표를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한번 잡아보자고. 자, 얘랑 얘의 중점이 누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러면 2분의 알파 마이너스 2가 A가 나와야 될 거고, 그치? 다시 2분의 베타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일사분면상에, 얘가 일사분면상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알파는 어때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베타도 0보다 커야 된다 이 소리지. 자, 이 네 가지 조건을 통해서 뭘 찾아주면 돼? A 값의 범위를 찾으면 끝.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돼? 알파를 찾아서 여기다 넣으면 되고, 그지? 여기서 베타를 찾아서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부등식 풀면 되겠지? 자, 여기에서 알파라는 얘가 지금 2a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여기선 베타라는 얘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넣어주면 2a 더하기 2는 0보다 커야 된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4도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가. 그러면 a는 어떻게 돼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그지?
a는 어때야 돼? 2보다는 작아야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가 되는 거네. 여기 들어가는 정수는 0과 1 이렇게 두 개 들어가겠지. 그래서 답은 2개다. 이러면 끝. 잘 봐, 요 문제. 내가 대칭 이동이나 순간 이동을 할 때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유지시키라 그랬어. 순서 막 바꾸면 안 돼. 일단 이게 첫 번째 논리. 그리고 두 번째, 너네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건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건 이거야. 요런 예를 내가 뭐 x만 볼게. 그냥 x방향으로 1만큼 밀었다. 됐지? 그러면 요렇게 되거든. 맞지? 요거 안 돼? 얘가 안 돼? 그런데 이게 봐봐. x방향으로 1만큼 미는 게 내가 x 대신에 x-1을 넣는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겨서 얘를 x방향으로 뭐 2만큼 밀 거야. 요렇게 가봐봐. 봐봐. x 좌표에 있는 얘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x를 바꾸는 거야. 알았지? 신경 쓰지 마. 여기가 아무리 더럽게 생겨도 그냥 요 x만 건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f에 y, 됐지? 여기에 x 빼기 2 넣으면 x 빼기 2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안에가 이렇게 이쁘게 안 생기고 더럽게 생겨도 규칙은 동일하다고 알았지? x방향으로 a만큼 밀었어. x 대신에 x 빼기 a 넣으라는 소리야. 위치에 넣는 게 아니라고. 요 x에다 넣는 거라고. 요게 일단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봐봐. 얘를 만약에 내가 x축 대칭 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y의 부호를 바꾸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봐봐. 얘를 내가 y축 대칭했다고 해볼게. 그럼 뭘 바꿔야 돼? x의 부호 바꾸는 거지. x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 x를 바꾸는 거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f에 y,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고 항상 그냥 x랑 y를 보는 거야. 이해돼? 무슨 소린지?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얘를 내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했다고 쳐보자. 그럼 어떻게 돼? x랑 y의 자리를 바꾸라 그랬지. 근데 이게 통째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 알았지. 그냥 x랑 y를 바꾸는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x, y 더하기 1이 0이다. 자,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야. x랑 y를 바꾸는 거야. 논리 되니? 여기까지? 이해되지? 뭔 소린지? 됐지? 위치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한마디로. x랑 y만 보는 거라고 알았지? 자, 그럼 봐보자. 우리가 원래 이렇게 생긴 얘가 있었대. 근데 얘가 어떻게 생긴 얘인지를 보자라고 했거든, 그림이. 자, 그럼 봐봐봐. 일단 이거부터. x랑 y의 자리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은 드니? 여기에 y가 있고 지금 여기에 x가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자리를 바꿀 거야. 자리 바꾸는 게 뭐지? y는 x축 대칭이지. 맞아? 자,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y는 x에 대하여 대칭시킬게.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키자. 그럼 어떻게 나오냐? f의 y, x는 0이라는 얘가 나오겠지. 그런 다음에 봐봐. y는 똑같지? 근데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지. 그러면 x 방향으로 몇 만큼? 1만큼. 됐지? 요 그래프를 대칭시키고 요렇게 밀면 얘가 된다는 소리야. 됐지? 자, 그럼 봐보자. 얘를 먼저 뭐 해야 돼? y는 x에 대해 대칭시켜야 되지. 자, 대칭시키는 거 헷갈려 하지 말고 얘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라고. 그치? 그러면 요 좌표가 어디로 가겠어? 여기로 가겠지. 됐지? 그리고 이 모양을 이렇게 뒤집을 거니까 이 직선이 이 직선으로 가겠지. 나머지는 동그랗게 연결하면 되니까 요게 y는 x 대칭이야. 네, 감사합니다. 됐어? 그 다음에 얘를 뭐 하면 돼? y 방향으로 몇 만큼 밀면 돼? 한 칸 밀면 되지. 그럼 어떻게 나와? 한 칸 밀면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오겠지. 됐지? 그거 어딨어? 4번에 있지? 그래, 답이 4번이다. 문제 없나? 내가 아마 처음에도 얘기를 했을 텐데 수학과를 가면 처음 배우는 전공이 이거야. 집합론을 처음 배워. 알았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수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집합론이거든. 너네 지금 함수 막 쓰고 있잖아. 그지? 함수 하잖아. 자, 근데 함수를
엄밀하게 너네가 정의는 안 했을 거야. 집합이 없으면 함수를 정의할 수 없어. 근데 함수가 너네 지금 고등수학의 한 70%가 함수잖아. 제일 중요한 게 함수잖아. 집합이 안 되면 함수가 안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잘 볼게. 알았지? 근데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옛날에 중학생들이 배우던 거야, 이거. 알았지? 옛날에 중학생들이 배우던 거야. 자, 어렵지 않다. 자, 한번 잘 봐볼게. 자, 일단 집합이라는 게 뭔지부터는 알아야 되니까, 자, 집합이 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자. 자,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 자, 3 이하의 자연수. 라는 문장을 딱 봤다고 생각을 해봐. 자,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숫자는 똑같지. 1, 2, 3이겠지. 뭐 혹은 2의 배수.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숫자는 똑같아야 돼. 2, 4, 6, 8, 10, 12, 14, 16 뭐 이런 애들이겠지. 뭐 쭈르륵 가는 애들이겠지만, 자, 그런데 봐보자.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맨날 나오는 건 이거거든. 자, 키가 큰 사람.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똑같나? 키가 큰 사람? 그치? 아니지. 누구는 키가 한 180 정도면 충분히 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치? 뭐 근데 누구야? 최홍만 기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작겠지? 자, 모두가 떠오르지는 게 똑같지 않아. 그치? 자, 그러면 근데 수학은 당연히 어떤 걸 좋아해? 이런 거 안 좋아하지.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 수학에서는 이런 걸 좋아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집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해보자. 자, 어떤 기준을 줄 거야. 근데 그 기준에 대한 대상을 내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그 대상을 모아놓은 걸 우린 집합이라고 불러줄 거야. 됐지? 자, 그러니까 이거를 모아놓자. 의 모임 이렇게 적어주면 모임 이렇게 적어주면 이건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근데 뭐 이거의 모임 이렇게 해주면 이건 집합이 될 수 없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여기에서 너네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딱 하나거든. 자, 이런 거 봐볼까? 0 이하의 자연수. 이건 집합이 될까 안 될까? 0 이하의 자연수? 결론부터 얘기해보자. 0 이하의 자연수 있어 없어? 없지. 자,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집합이 맞는 거야. 알았지? 없어도 돼. 없어도 돼. 근데 없다라고 모두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건 집합이 맞는 거다. 알았지? 0 이하의 자연수 이것도 집합이 된다. 문제 없니? 여기까지도 논리되지? 자, 그러면 봐보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자, 3 이하의 자연수. 이건 집합이 맞지?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집합이겠니? 1, 2, 3으로. 1, 2, 3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집합이지. 됐지? 그러면은 구성하는 우리가 요소 하나하나를 얘기해 줄 수 있지. 그치? 이런 예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집합의 원소라고 불러줄 거야. 됐지? 그러면 3 이하의 자연수는 집합이 되는 거고 이 집합의 원소는 1, 2,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2의 배수는 집합이 되는 거고, 알았지? 그러면 이거의 원소는 누구다? 2, 4, 6, 8, 10, 12, 14 이런 얘들이 원소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요거까지는 이해했니? 요거까지는. 자, 그러면 봐볼게. 여기까지를 봐봐. 자, 봐봐. 근데 우리가 3, 이하의 자연수는 일종의 집합이라고 했잖아. 자, 집합은 주로 대문자 기호로 적어. 집합 얘를 A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우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봐봐. 3은 집합 A의 원소이다. 맞니 틀리니? 맞지? 맞지? 근데 수학에서는 우리 당연히 뭐해? 항상 기호를 도입하지. 이렇게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기호로 어떻게 적을 거냐면 3은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렇게 기호로 표기한다. 됐니?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러면 4는 A의 원소가 아닌 거지. 그럼 얘도 기호로 도입해야 되지. 근데 보통 아니다라는 기호는 어떻게 표현해? 그냥 짝대기 그으면 되잖아. 그지?
뭐 x가 3이다, 3이 아니다, 짝대기만 표기하잖아. 자, 똑같아. 4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기할 거야. 자, 여기까지는 이해했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여기까지는 됐지?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봐봐봐.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해보자. 자, 필수 1번 좀 볼게. 자, 집합인 걸 찾아보자. 자,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 자, 1번 키가 작다. 아니겠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지. 예쁘다. 도 아니겠지. 자, 혈액형이 B형이다. 명확하지. 야, 네 혈액형 B형이 아니야. 얘기할 수 있잖아. 아니야. 아닌 얘들 버려. 맞아. 막는 얘들 모아. 항상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자, B형이다는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4번. 키가 170에 가깝다. 가깝다도 되게 주관적이지. 그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5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이것도 명확하지. 되겠다. 자, 그래서 뭐 답은 3번과 5번만 집합이 되겠다. 뭐 별거 아니지. 근데 이게 의외로 1번 문제로 가끔 나올 때가 있어. 알았지? 가끔. 좀 잘 기억해두고. 자, 그 다음 거 가볼까? 자, 보자. 4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부를 거야. 자, 그리고 8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B라고 할 거야. 자,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일단은 요거부터. 자, 이건 어차피 고등과정에서 다루진 않는데 그냥 봐봐. 양의 약수라고 나와 있잖아. 됐지? 원래 수학적인 정의는 뭐냐면은 4의 약수 하면은 너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누구지? 1, 2, 4지. 원래 마일, 마이, 마사도 되거든, 원래는. 수학적 엄밀하게 정의를 하자면. 근데 그것까지 너네 다루질 않아. 알았지? 그래서 그냥 양의 약수라고 나오면 그럼 음의 약수는 뭔데라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너네가 생각하는 게 양의 약수야. 알았지? 자, 그러면 가볼게. 일단 A는 뭐래? 4의 배수래. 그지? 그러면 뭐 4, 8, 12, 16, 20, 띵띵띵 뭐 이런 얘들이겠지. 이런 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겠지. 자, 그 다음에 B 봐보자. B는 8의 뭐래? 약수래. 그지? 그러면 1, 2, 4, 8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겠네. 자, 옳은 거 찾아보자. 자, 볼까? 1은 A의 원소이다라는 뜻이지. 자, A에 1 있어? 없어? 없어. 자, 이거 안 되고. 자, 2는 B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소리지. 근데 B에 2가 있지. 그러면 얘도 틀렸고. 자, 이거는 5는 B의 원소이다라는 뜻이지. 그치? 5 B에 없지? 틀렸네. 자, 6은 A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소리지. 6 A의 원소야 아니야? 아닌 거 맞지? 그러니까 4번이 답인 거고 8은 B의 원소가 아니다. 8이 있으니까 이것도 틀렸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문제 없니? 자, 내용 간단하다. 자, 두 문제 빠르게 풀어볼게. 볼게. 자, 다시. 자, A라는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적어볼까? 4의 약수의 모임 이라고 해보자. 자, 일단 4의 약수는 명확하니까 일단 쟤는 집합이 맞다. 그지? 그러면 이 집합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야. 자, 봐봐봐. 얘를 구성하는 원소가 누구랑 누구랑 누구지? 1, 2, 4지. 그치? 그러면 그냥 야 원소를 다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표기할게. 집합 A는 자, 중괄호 안에 원소를 다 적어준다라고 생각해. 알았지? 자, 무조건 중괄호로 치는 거야. 니네 멋대로 그냥 소괄호나 대괄호 치면 안 돼. 중괄호로 친다. 자, 중괄호 치고 원소를 싹 다 적어. 1과 2와 4야. 이런 식으로. 됐지?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줄게. 원소를 그냥 싹 다 적자라는 거야. 됐지? 원소 나열법. 자, 여기까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자, 그런데 이런 거 한번 해볼까?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실수의 모임. 일단 집합은 맞지. 자, 근데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 들지 않니?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실수를 원소 나열법으로 어떻게 표기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이렇게 적겠지? 1.1부터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저기 들어가는 제일 작은 수는 1.1이 아닌데? 1.1부터 적으면 이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 얘가 1.1, 1.2, 1.3만 적어놓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다고 1.01부터 적자?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겠지. 그렇다고 해서 저기다가 1.000000 그걸 계속 적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한마디로 쟤는 원소 나열법으로 적기가 애매하다. 그지? 됐지?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표기해 줄 거야. 자, 봐봐.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면 똑같이 일단 중괄호를 활용을 할 건데, 됐지? 자, 여기 첫 번째, 여기다가 우리가 뭘 적어 줄 거냐면 저 원소가 가지는 형태를 적어 줄 거야, 일단. 봐봐. 저 원소가 가지는 형태는 어쨌든 그냥 숫자지. 숫자긴 숫자지. 맞지? 그러면 숫자를 우리가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뭐야? 그냥 x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쉬워. 숫자기 때문에 그냥 x 이렇게 적고 짝대기를 하나 그어 놓을 거야. x바 이렇게 읽으면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적으면 이런 의미야. 자, 집합 b는 x라는 얘를 모아놓은 거야. 이 소리야. 됐지? 그러면 뒤쪽에 이제 뭘 적어주면 돼? 근데 이 x가 뭔지를 적어주면 돼. 근데 이 x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으면서 실수인 얘야. 이렇게 적어주면, 그지? 자, x를 모아놓은 건데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실수야.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요 집합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요런 표현법을 우리는 조건제시법이라고 불러준다. 말 그대로 조건을 적어준 거라는 소리야. 그러면 한번 요거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 y는 x 위의 점. 얘도 집합이 되는 거잖아. y는 x 위의 점. 명확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일단 얘로는 표현이 안 된다는 건 보이지? 1,1, 2,2, 3,3 이렇게만 적으면 안 되지. 그렇게 적으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할 수 있어? 아, 자연수인에만 적어놓은 건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저 위에 점은 뭐야? 실수까지 범위 확장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맞지? 자, 그러면 C는 어떻게 표현할까? 자, 얘는 일단 어떻게 생긴 얘지? 무조건 순서상의 형태지. 그치? 아, 그러니까 x, y를 모아 놓은 거야. 이런 순서상을 모아 놓은 거야. 이렇게 표기해 준 다음에 그럼 이 순서상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표현해 주면 되지. 아, 근데 얘는 y는 x를 만족시키는 얘면서 x는 실수야.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그러면 x의 자 실수 여기에 넣어. 그러면 y가 완성이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좌표로 표현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일단 얘가 나타내는 게 뭔지를 먼저 앞에 이렇게 적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거에 대한 조건을 적어준다. 이거에 대한 조건을 적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런 걸 조건제시법이라고 불러줘. 됐지? 자, 기본적인 표현 방법은 이렇게 두 개라고 생각한다. 됐지?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봐봐봐. 집합을 한 개만 다루진 않을 거 아니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치?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A라는 집합은 1, 2, 4거든? 근데 B라는 집합은 뭐 2, 4, 6이야. 이런 식으로 집합 두 개를 다루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표현해주면은 우리가 좀 한눈에 들어오냐면 얘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 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겹칠 수 있잖아? A랑 B는 겹치는 게 뭐지? 2랑 4를 공통인 원소로 가지고 있지. 아, 그러면 겹치는 곳엔 2랑 4가 있는데 A 쪽은 1이 있어야 되고 B 쪽은 6이 있어야 돼. 만약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면. 그러면 좀 보기가 좋다는 거야. 아, A는 1, 2, 4를 원소로 갖는 얘고 B는 2, 4, 6을 원소로 갖는 얘인데 아, 두 개가 2, 4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줘.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이라고 불러준다. 됐지? 자, 표기법 3개 나왔다.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여기서는 아마 조건제시법이 조금 헷갈리긴 할 거야, 아직은. 자, 그런데 별거 아니다. 알았지? 자, 한번 표현을 해볼까? 자,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거는 조건제시법으로, 거꾸로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건 원소나열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자, 1번부터 봐볼까? 자, 1, 2, 5, 10. 그럼 이제 고민을 해야지. 1, 2, 50. 쟤 뭘 적어 놓은 거지? 이렇게 고민을 하면 되지. 뭘 적어 놓은 거 같아? 10의 약수들을 적어 놓은 거 같지? 그지? 그러면 얘를 우린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어떠한 숫자를 모아 놓은 건데, 그지? 그럼 이제 이 숫자가 뭔지를 적어주면 되지? 아, x는 10의 약수를 모은 거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이해했니? 자, 두 번째 거 가볼까? 3, 6, 9, 12, 띵띵띵. 자, 뭘 모아놓은 것 같아? 3의 배수를 모아놓은 것 같지? 자, 그러면 숫자를 모아놓은 건데, 그지? 아, 숫자는 3의 배수야. 됐지? 자, 그런데 봐봐봐. 요렇게도 많이 표현을 하니까 이건 좀 기억을 해두자. 자, 3의 배수라는 건 얘들아 3 곱하기 자연수 이렇게 생긴 게 3의 배수잖아. 맞아? 얘는 3 곱하기 1인 거고 얘는 3 곱하기 2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서 n이 자연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n이 자연수잖아? 자연수가 뭔지 누구나 알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자연수 1, 여기다 1 넣어. 그럼 몇 나와? 3 나오지. 그 x값을 원소로 갖는다는 소리야. 여기다 2 넣어. 그럼 6이 나오지? 아, 그거를 원소로 갖는다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한다. 됐지? 자, 기억해두고. 자, 3번 봐볼까? 자,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래. 이번 원소 나열법 해보자. 그러면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를 쭉 적으면 되겠지. 그러면 누가 있어? 2, 4, 6, 8, 10, 12까지 적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고. 자, 4번 봐볼까? 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래. 됐지? 자, 그럼 봐봐. 이런 건 어떻게 시작해, 얘들아? 나머지가 1이다, 1부터 시작한다. 나머지가 2다, 2부터 시작한다. 나머지가 3이다, 3부터 시작한다. 됐니? 나머지가 1이다, 1부터 시작하자. 됐지? 근데 몇으로 나눴을 때니까? 3으로 나눴을 때니까 어떻게 하면 돼? 3씩 계속 더해 나가면 돼. 이해했니? 그러면 여기서 3 더하면 4, 여기에 3 더하면 7, 여기에 3 더하면 10, 여기에 3 더하면 13. 근데 되게 많지? 몇 개 적고 그냥 점점점 적으면 된다. 됐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저런 규칙을 갖는 숫자들이 뒤에 더 있어 라는 그냥 의미인 거야. 이해했니? 여기까지? 다 됐지? 자, 그러면 우리 4번 한번 봐볼까? 자, 봐봐.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어. 잘 봐라. 자, A라는 집합이 0, 1, 2인 상황에서 봐봐. 자, B라는 집합은 요렇게 표기가 돼 있어. 자, 봐봐. 이거를 의미를 이해해야 돼. 자, 봐라. 누구를 원소로 갖는데 일단 앞에 있는 얘를 원소로 갖는다는 소리야. 아, 얘는 x 더하기 y라는 얘를 원소로 갖는 얘야. 됐지? 그러면 이제 x가 뭐고 y가 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 x가 뭐고 y가 뭔지를 뒤에서 알려줄 거야.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소리지? x는 누구의 원소래? a의 원소래. 근데 a의 원소가 누가 있어 지금? 0, 1, 2가 있잖아. 아, 한마디로 x에는 0과 1과 2가 들어갈 수 있어? 이 소리인 거야. y에도 누가 들어갈 수 있대? 0과 1과 2가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이 두 개의 숫자를 뭐해? 더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를 b의 원소로 가지고 있는 얘야. 이런 의미인 거야. 됐지? 그러면 볼까? b는 일단 0을 원소로 가질 수 있겠지. 0 더하기 0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1도 원소로 가질 수 있겠지. 0 더하기 1 하면 돼. 누구도 가능해? 2도 가능하지. 3도 가능하니? 4까지 만들어줄 수 있니? 5부터 못 만들지. 그래서 답은 0, 1, 2, 3, 4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2 더하기 2까지밖에 없잖아. x가 2고 y가 2인데 어떻게 5를 만들어? 최대값이 2 더하기 2잖아. 이해했어? 근데 만약에 이게 헷갈리면 이게 난 실수할 것 같다 왠지. 자, 표 그려 얘들아.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0, 1, 2고 y에 들어갈 수 있는 게 0, 1, 2잖아. 얘를 더하면 되잖아. 그지? 0 더하기 0. 여긴 1, 여긴 2, 여긴 1, 여기 2, 여기 3, 여긴 2, 여기 3, 여기 4잖아. 이런 숫자들을 만들 수 있거든? 그러면 누구 만들 수 있어? 0, 1, 2, 3, 4 만들 수 있잖아. 아, 그리고 중복된 거는 여러 번 적지 않는다. 한 번만 적어야 돼. 됐지? 이해했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와볼까? 자, C가 봐, C. C는 뭐래? X, Y라는 얘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 이런 의미지? 아, X랑 Y를 곱해주자. 근데 X는 A의 원소이고 Y는 A의 원소야. 이런 의미지. 그럼 마찬가지로 X에 0, 1, 2 넣어. Y에 0, 1, 2 넣어. 곱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 적어줘. 이 소리인 거야. 됐지?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이번엔 곱하는 거잖아. 곱하면 0, 0, 0이지. 곱하면 0, 1, 2지. 곱하면 0, 2, 4지. 그러면은 C는 누구로 구성된다? 0과 1과 2와 4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집합이 되겠네. 이해했어? 무슨 소린지? 됐지? 자, 해볼게. 세 문제 시작. 자, 집합을 조금 분류해 줄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다. 자, 볼게. 일단 A라는 집합이 이렇게 가볼까? X와 X는 6의 약수. 됐지? 자, 그리고 B라는 집합은 X바 X는 2의 배수. 이렇게 줄게. 자, C라는 집합은 X바 X는 1 미만의 자연수. 일단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니? 자, 그러면 봐보자. 6의 약수니까 얘는 원소가 몇 개야? 4개라고 얘기할 수 있지. 1, 2, 3, 6일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원소가 4개다. 얘는 어떻게 돼? 2의 배수니까 원소가 많다. 그냥 원소가 무수히 많다. 얘는 원소가 몇 개? 0개. 없겠지. 1 미만의 자연수 없잖아. 자, 볼게. 일단 구분을 해보자. 얘 봐봐. 원소가 4개. 한정돼 있지. 이렇게 원소가 한정돼 있는 얘를 우리는 유한집합이라고 부를 거야.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라는 소리야. 그러면 얘는 원소가 되게 많지. 이런 얘 뭐라고 부르겠어? 당연히 무한집합이라고 부르겠지. 얘는 원소가 없어. 0개지? 물론 유한집합이기는 하지. 근데 얘는 뭔가 좀 특이하잖아. 특수해서 얘는 공집합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줄게. 우리가 원소가 없는 얘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표기를 할 거야. 됐지? 자, 그럼 봐봐. 얘를 말로 표현해보자. 다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이다. 맞아? 귀찮잖아? 자, 마찬가지로 기호로 표기한다. 알았지? 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라는 소리잖아.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앞으로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N하고 괄호치고 집합 이렇게 적어줄 거야. 이게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건 몇이니까 지금 4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가 보자. 무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 이런 건 당연히 다루지 않겠지. 얘는 셀 수가 없으니까 원소의 개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거야. 그치? NB 이런 기호는 쓰지 않을 거야 여기서는. 자, 그런 다음에 공집합 한번 가보자. 그러면 얘도 어쨌든 C의 원소의 개수는 0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건 비어있는 집합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특별하게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동그라미에 짝대기를 그어서 표기할 거야. 이렇게 있으면 원소가 개수가 0개인 집합을 의미하는 거다. 됐어?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봐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야 돼. 자, 잘 봐. A란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NA 몇이지? 몇이야 이거? 1이야 1.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너네가. 됐어? 자, 잘 봐봐. 잘 봐봐 얘들아. 잘 봐봐. 공집합이라는 건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그치? 얘는 그림이 이렇게 생겨야 돼. 그냥 비워져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 됐어? 근데 이게 얘 봐봐. 근데 A라는 집합은 이렇게 표기가 돼 있지. 됐지? 공집합이라는 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얘는. 원소가 뭐야? 이게 원소인 거라고. 얘가 원소. 여기가 꼭 숫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얘들아. 이런 이상한 기호가 들어가 된다니까. 됐지? 이렇게 생긴 원소가 한 개이다 이 소리인 거야. 그러면 얘는 봐봐. 자, 그러면 얘는 몇이야? 얘는 0이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얘는. 다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건 0이야. 그런데, 요건 몇이야, 그러면? 요건 1인 거야.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원소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건 1인 거야. 돼서? 헷갈리면 안 돼. 까딱하면 이거 실수한다. 헷갈리지 마, 알았지? 여기에 집합 기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건 이 집합 기호를 무시하고 보면 안 돼. 이렇게 생긴 집합, 이렇게 생긴 집합의 원소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얘는 이렇게 생긴 집합이 원소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얘는 이러한 얘를 원소로 갖는 얘니까 원소가 한 개인 거고, 얘는 원소가 비어있는 집합의 의미잖아. 얘는 0개인 거야. 됐지? 요것만 좀 구분하자, 잘. 자, 그러면 5번 일단 한번 봐볼까? 자, 이건 빠르게 가자. 자, 무한집합 계산해보래. 원소가 무수히 많은 거 찾으라는 거지? 1번 봐봐봐. 자, x는 3n. 원래 저렇게 생긴 건 무수히 많겠지만 n이 1, 2, 3, 4라고 적혀있지, 옆에. 그러면 n에 몇 밖에 못 넣어? 1, 2, 3, 4밖에 못 넣어. 그러니까 쟤는 원소가 몇 개 있냐? 4개 있냐? 됐지? 자, 2번 봐봐봐.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 무수히 많겠지? 아니지. 없지. 한 자리 홀수니까. 맞지? 그러면 얘는 원소가 몇 개? 0개. 얘 유한집합인 거지. 0개니까 공집합이고. 자, 그러면 1과 2 사이에 있는 분수. 더럽게 많겠지. 그치? 더럽게 많을 거야. 자, 얘가 무한집합일 거야. 그치? 보통 실수와 실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자, 세 자리 자연수. 물론 많긴 하지만 어쨌든 900개밖에 안 되잖아. 100부터 999까지니까. 그치? 유한집합이고. 요 사이에 들어가는 유리수. 이거잖아. 그럼 1과 2 사이에 있는 유리수.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는 거지. 얘도 되게 많을 거다. 자, 3번과 5번이 무한집합이다. 요건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 자, 그럼 봐봐봐. 6번 이거 이제 헷갈린다. 자, 잘 봐라. 잘 봐. 이렇게 돼 있지. 이건 무슨 의미라고? 이렇게 생긴 집합 원소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원소 몇 개? 1개. 그치? 얘는 0이 아니고 1. 자, 두 번째. 자, n. 이거는 무슨 의미다? 자, 요렇게 생긴 얘 원소가 몇 개?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원소 몇 개? 2개? 하나, 둘. 됐지? 2개. 얘는 1이 아니고 2. 됐지? 자, 요건 봐보자. 그러면 요렇게 생긴 집합이 원소가 몇 개? 3개. 이렇게 생긴 집합이 원소가 몇 개? 2개. 그러면 3 빼기 2니까 답은 1. 맞는 거지? 자, 여기 봐볼까? 요렇게 생긴 얘는 원소가 몇 개? 1개. 이렇게 생긴 원소 몇 개? 1개. 1은 1보다 크다. 틀렸지?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자. 자, 얘는 그러면 원소가 몇 개? 1개. 얘는 원소가 몇 개? 0개. 얘는 원소가 몇 개? 얘는 1개. 얘는 2개. 됐지? 다 더하면 4개. 됐지? 문제 없니? 요거는 실수만 안 하면 돼. 조금만 하면 되게 익숙해질 거야. 자, 해본다. 300, 301 시작.